이러면 저희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에이 오늘 안 해, 못 해. 그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오늘은 서현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산운마을 9단지 네 왔습니다. 이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타일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일 일정을 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잡는데 보통은 3일에서 4일이면 끝나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말에 잠깐 와봤는데 뭐 수, 목, 금이라든지 목, 금 이렇게 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이용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타일 쪽에서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쉬는 거고요. 잘 이용하는 방법은 중간에 소리 안 나는 작업을 뒤에 주말이랑 조금 연결시켜 놓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 목, 금을 도배로 잡아 놓는다거나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긴급할 때는 조용히 들어서 일하는 그런 작업 같은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토, 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잡아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눈치껏 잘 하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쓱 돌아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요쪽 지금 보시면은 창문 보이시죠? 저 창문이 아주 예쁜 창문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에 너무 이쁘게 잘 보이죠? 클렌체 그 KCC에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KCC에서도 제품이 나오고 요거랑 같은 느낌의 제품이 또 LX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뒷배경, 앞배경 좀 괜찮다 하시면 한 번 정도 바꿔보시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교체하게 되면은 단열 주변에 한번 싹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단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타일, 오늘 타일 보여드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타일 이렇게. 천장고가 2400이 넘어가면은 600에 1200 두 장 붙여도 이 줄이 하나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전원주택 지으신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통 2400을 넘기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두 장 갖고는 안 되고, 한 장 더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더 큰 타일 아예 그냥, 그런 박판 타일 같은 걸로 이제 붙이셔야 된다거나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럴 땐 차라리 이제 뭐 900에 900이나 1200에 1200을 그냥 크게 턱턱턱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스케일감이 600에 120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600에 1200을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쪼글려가지고 붙이면 좀 뭐라 될까 이렇게 좀 좁은 느낌? 조금 아쉬운 느낌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붙이는 사이즈는 2400 높이 정도까지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붙여놨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라인 조명 그리고 마그네틱 조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테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타일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현장 진단 때 좀 말씀을 드리고 목공 팀장님들께도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타일팀 쪽에서 함께 공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업 다이 그리고 내부를 보면 조금 어둡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기 보시면은 폼세라믹 보이시죠?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폭시로 고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고 뭐 발로 걷어차거나 하면 이제 이 정도 아닌 이상은 문제없이 잘 서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폼세라믹 활용하시면은 꽤 어려운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이런 건 좀
뭐 왜 이렇게 따놨냐 이제 그러지만 여기다가 이제 다 에폭시로 다 채워놓고 하면 되니까 요런 부분이 사실은 조적으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요거를 하루 만에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조적은 요 아래까지 한 다음에 말려놨다가 그 다음 여기 하고 인방을 하나 이렇게 또 받쳐놓고 이 위에다 이렇게 쌓아야 되는 방식인데 폼세라믹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 지금 여기 현관도 이렇게 잘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거 화장실도 이렇게 좀 어둡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저희 타일팀 지금 함께하는 타일팀에게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스케치라든지 현장 지시를 통해서 마감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공사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를 갖다가 실력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은 보통 디테일을 많이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한 차, 두 차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장비가 들어오는데 목공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도 그렇고 그리고 타일도 그렇고 일단은 타일 같은 경우에는 커터기도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 300에 300이나 300에 600 요만한 거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 커터기도 크기가 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큰 뭐 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커터기도 굉장히 큰 걸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1200에 1200 같은 거 자를 때는 카타기는 1200에 1200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사람 키만한 게 이제 커터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내가 조금 디테일 있는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좀 큰 타일을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 공간 활용을 좀 넓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쓱 지나가긴 했지만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는 방이 하나 있었죠. 그런 방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다른 공정이랑은 지금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쪽에서는 졸리컷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그런데 만약에 겹친다고 했을 때는 40평 중후반에서 50평 넘어가면은 겹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데 20, 30평, 뭐 국민평형수 30평 때는 겹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짜거나 갑자기 변수가 생기거나 이럴 때 대응을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뭐 팀이 뭐 근데 하루 정도 겹쳐도 되죠. 뭐 먼저 해놓고 여기 빠져도 되죠. 요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평수라든지 방의 개수라든지 공간의 어떤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변수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저라든지 우리 팀장님들이라든지 또 공조가 잘 돼야 돼요. 이러면 저희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오늘 안 해, 못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오늘 저희가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업자 계열 쪽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턴키와 같은 방식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여기서 함께 하시는 우리 팀들은 원래는 반셀프 인테리어 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턴키 업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턴키 업자들도 자기들만의 A급, S급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친분을 쌓아 나가세요. 이 작업팀들도. 그러니까는 이 작업팀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긴급할 때는 사람을 한두 분 더 모셔가지고 대신에 검증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미대 오빠는 기간 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셀프 형식으로 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기간 빌리는 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겹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은 외부에서 좋은 팀을 모셔와서 2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2명, 3명, 4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날에 무조건 끝내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이제 하는 방식인데 셀프 인테리어 카페 대표적인 셀프 인테리어 카페에서 모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움직이는 성향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좋은 실력을 갖고 있을수록 다른 팀과는 조금 배타적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력이 굉장히 또 좋은 부분도 있고 고객님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친절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장점은 나름 있지만 굳이 단점이라고 하자면 일정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2달 전에 최소 3달 전에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달에서 3달 전에는 항상 꽉꽉꽉 차 있어요. 왜냐면 잘하니까 그리고 평가도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결격이 없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신다 하더라도 겹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당기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딱 뭐 이건 이거다 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반셀프를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한 3, 4일 정도는 중간중간에 좀 띄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견적을 보통 받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아끼려고만 견적을 이렇게 빠듯하게 내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하실 걸 다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일 추가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나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또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분들한테도 일량을 딱 말씀드리고 추가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2, 3일 이 정도 여유 좀 주시면은 아주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는 있다. 대신에 이제 빼먹으면 안 되니까 준비는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인테리어 하시는데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방식은 장점만 다 살린 거예요. 합리적인 금액과 프로세스 그리고 퀄리티 이거를 동시에 이제 가져가는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제 영상을 쭉 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집을 계약하시고 오늘 저와 계약하시고 내일 현장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달 반 만에 모든 팀이 들어와가지고 끝낸 현장이 바로 그 건대 앞에 있는 스타시티 그런 식으로도 해요. 근데 그렇게는 반셀프로 사람을 구해가지고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셀프 계열 쪽에서는 전화했는데 내 다음 주에 돼요 하는 팀들은 우연찮게 그때가 비어 있거나 빵꾸가 나가지고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반셀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3달 전에는 모셔야 한다 했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괜찮습니까 했을 때 됩니다 하는 팀들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보고 하지만 뭐 제 말이 뭐 진리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변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지혜롭게 잘 공사를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